자, 이제 여러분들하고 저하고 마지막으로 오늘 정리할 건 현대시를 문제를 푸는 순서예요. 자, 이 순서를 여러분들하고 저하고 잡아갈 텐데 어찌 보면 우리가 지금까지 배웠던 내용의 총정리이기도 해. 자, 집중해서 들어보고 오늘 이 방법들을 여러분이 들은 다음에 집에 가셔서 여러분이 풀고 싶은 만큼 매일매일 꾸준히 그렇게 연습을 한번 해보시기를 꼭 권해드립니다. 아시겠죠? 우리 교재에는 수능하고 평가원, 6월, 9월 평가원까지 13년 동안 나와있던 모든 기출문제가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거 연습하면 현대시 더 이상 틀릴 거 없습니다. 알겠죠? 이걸로 꼭 연습해 보길 바라고. 자, 그럼 시작해 보겠습니다. 여기 보세요. 현대시를 만났습니다. 여러분, 2024년 수능시험지를 딱 받았는데 이게 현대시를 풀 순서가 됐습니다. 자, 그럼 제일 먼저 여러분들은 뭐를 할까요? 무의식적으로 시의 제목을 살펴봅니다. 왜 그럴까요? 내가 아는 시가 나왔나 모르는 시가 나왔나 살펴보려고. 맞습니까? 근데 모르는 시가 나올 가능성이 99%죠. 자, 그럼 절망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모르는 시가 나왔어요. 그럼 속으로 뭐라고 생각해야 돼? 아싸. 왜? 다른 애도 모를 거니까. 자, 무슨 말이냐면 얘들아, 모르는 시가 나와야 객관적인 평가가 가능하지, 그지? 어떤 애는 알고 어떤 애는 모르면 이건 객관적 평가가 아니잖아요. 나는 우리나라에서 올해 발행된 시가 출제됐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절대로 모를 테니까 애들이. 자, 그럼 C가 모른다는 전제하에 여기 봅시다. 문제를 살펴보면 여러분 시험지에 이렇게 써 있을 거예요. 첫 번째, 보기 문제가 써 있을 거예요. 잘 들으셔야 돼요. 총정리입니다. 실전에서 어떻게 푸는지도 보여드릴 거예요. 자, 보기 문제를 먼저 읽습니다. C 먼저 보는 거 아닙니다. 보기. 자, 다시. C는 지문 중심에서 무슨 중심으로 바뀌어야 된다고? 문제 중심으로 바뀌어야 돼요. 유튜브에 올렸잖아. 지문 중심에서 뭐? 문제 중심으로 바뀌어야 돼요. 문제가 요구하는 대로 푸는 거예요. 알겠죠? 자, 그러면 보기를 읽습니다. 자, 보기를 읽는데 보기를 읽을 때 목표를 잡아. 무슨 어 잡아야 돼요? 추상어를 잡는 거예요. 왜죠? 이 추상어가 그 시의 뭐죠, 여러분? 주제입니다. 알겠습니까? 그럼 이걸 잡아놓은 상태에서 시에다가 뭐 하는 거죠? 대입하는 겁니다. 맞습니까? 그러면 이럴 때 여러분들이 뭘 할 수 있냐면 그 시의 대략적인 내용 파악을 할 수 있게 돼요. 됐죠? 자, 그럼 이 보기시에 해당하는 걸 읽고 이 보기 문제를 풀어볼 거 아닙니까? 맞습니까? 그럼 1번 문제 풀렸죠? 됐나요? 자, 그럼 두 번째, 2번. 이제 무슨 상 특징 문제로 갑니까? 표현상 특징 문제로 갑니다. 자, 표현상 특징 문제로 가는데 여기서 주의할 거 잘 들어야 돼. 보기 문제가 예를 들어 가시였다고 가정을 해볼게, 얘들아. 보기 문제가 가시였어. 그럼 가시에 해당하는 문제를 푼 다음에 여기에 해당하는 표현상 특징 문제가 가와 나의 공통상의 표현상 특징 문제였어. 자, 그러면 이건 얘들아 가시에 해당하는 부분만 찾아가지고 뭐 하면 되니? 지워놓고 넘어가는 거야. 지워놓고. 내 말 이해됐지? 자, 그럼 표현상 특징 문제는 어떻게 선택지가 만들어지냐 하면, 자, 얘들아, 지문 중심이 아니라 무슨 중심이라고? 문제 중심이라고. 잊어버리면 안 돼. 앞에는 무슨 기법이 나오고 표현 기법이 나오고 뒤에는 뭐가 나온다? 이 표현 기법에 해당하는 효과가 나온다. 알겠죠? 자, 그러면 앞에 표현 기법과 효과가 일단 1번 표현 기법이 시에 존재해야 되죠. 그럼 표현 기법이 시에 존재하는데 1번, 2번, 3번, 4번, 5번을 봤더니 표현 기법이 3개는 없어. 2개는 존재해. 그럼 이 둘 중에 하나가 답이란 얘기지. 맞나요, 여러분? 그럼 두 번째로 살피는 게 뭐야? 이 표현기법과 무엇이 효과가 인과적으로 말이 되는지를 보는 거예요. 말이 앞뒤가 맞는가? 자, 한번 만들어 볼게요, 여러분. 자, 반복을 통해 리듬감을 주고 있어. 맞는 말입니까? 맞는 말이죠. 그죠? 자, 근데 봐봐. 반복을 통해 그리움을 드러내고 있어. 맞는 말입니까? 틀린 말입니까?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죠. 맞습니까? 만약에 시에서 반복된 부분이 그리움을 드러내는 부분이라면 맞는 말이 되겠죠. 근데 시에서 반복된 부분에 그리움이 없다면 이건 뭐한 말인데? 틀린 말이 되겠죠. 출제자는 표현상 특징 문제를 항상 이렇게 만들어. 3개는 다 지워지게 만들고 둘 중에 하나의 답을 고를 때는 이 앞에 있는 표현 기법과 뒤에 있는 효과가 서로 인과적으로 말이 되는지를 살펴보게 만드는 게 표현기법 선택지를 만드는 방법이에요.
여기까지 됐습니까? 제가 좀 이따가 문제 보면서 얘기해 줄게요. 여기까지 이해됐죠? 그럼 3번. 얘 다 푼 거야. 다 풀었죠? 그럼 3번. 이렇게 풀다 보면 이제 시를 여러분들이 몇 번 읽은 꼴이 될까? 2번 읽은 꼴이 돼요. 2번. 싫든 좋든 2번을 이렇게 읽게 돼요. 이해됩니까? 자, 그럼 이제 마지막 3번 문제가 무슨 문제냐면 이 두 문제가 아니면 다 일치 문제야. 일치 문제. 무슨 문제라고? 일치 문제야. 일치 문제. 좀 이따 보여줄게. 그럼 일치 문제는 어떻게 푸느냐? 얘들아, 머리를 싹 비워. 머리를 싹 비우고 뭐만 따져? 긍정이냐? 부정이냐만 따져. 알겠니? 그럼 시를 읽을 때 자 봐봐. 이건 긍정적 시연의 동그라미. 아, 이건 부정적 시연의 세모. 아, 이건 긍정적 시연의 동그라미. 무슨 말인지 이해가니? 자, 그러면 요것만 해도 되는 이유를 알려줄게. 요것만 하면 제가 아까 강조했죠? 선택지에 누구의 감상이 써 있어. 누구의 감상이 여기 선택지에 써 있어. 출제자가 이 시를 읽고 느낀 점이 써 있어. 내 말 무슨 말인지 이해가 얘들아? 그럼 예를 들어서 시가 느낀 점이 이렇게 쓴 거야. 자, 이렇게 표현했다고 쳐보자. 집중해봐. 자, 이렇게 표현했어. 자, 예를 들어서 내가 검은 하늘이라고 하는 단어에 부정적 시험 같아서 이렇게 세모를 쳤거든? 자, 그런데 선택지에 이렇게 표현한다. 봐봐. 검은 하늘이라는 표현을 통해 미래를 꿈꾸고 있어. 자, 이렇게 쓴단 말이야. 이해돼? 검은 하늘이라는 시어를 통해 미래를 꿈꾸고 있어. 그럼 검은 하늘이 아까 우리는 뭐였니? 부정이었지. 근데 미래를 꿈꾸는 건 뭐니? 긍정이지. 그럼 얘하고 얘는 앞뒤가 맞아, 안 맞아? 안 맞지. 그럼 이게 틀린 답이 되는 거야. 내 말 무슨 말인지 이해가? 그러면 감상은 누가 하고? 출제자가 하고. 학생은 이 선택지에 들어가 있는 말이 이 말에 타당한지만 따져주면 된다는 거야. 여기까지 느껴졌니? 이러면 시는 끝. 끝이야. 엔딩. 더 이상 볼 게 없다. 이거를 선생님이 지금부터 세트 문제를 푸는 걸 보여줄게요. 알겠죠? 자, 그러면 우리가 시에서 봐야 될 세 가지 불러보자. 첫 번째 뭐야? 1번 보기, 2번 표현기법, 3번 일치. 일치는 뭐만 따져? 긍정, 부정만 따지는 거다. 알겠지? 왜? 감상은 누가 해? 출제자가 하는 거야. 알겠지, 얘들아? 그럼 우리는 뭐만 하면 돼? 출제자가 감상한 게 진짜 옳은지 그른지만 판단하면 돼. 내 말 이해됐죠? 자, 그럼 이제 시로 가볼게요, 여러분. 자, 첫 번째 세트부터 연습해 볼게요, 여러분. 다 가보세요. 21페이지 펴봅니다. 자, 21페이지 펴봅니다. 자, 몇 세트 못 해드릴 것 같지만, 자, 지금부터 문제 푼다고 생각하지 말고 편안하게 저 사람이 어떻게 문제를 풀어가는지에 대한 과정을 한번 보세요. 알겠죠? 자, 다시 여기 고개 들어보세요. 자, 지금부터는 전투적으로 접근하면 안 돼, 얘들아. 자, 우리가 왜 문학 문제가 어려워지냐면 여기다 뭘 자꾸 쓰고 뭔가 대단한 것에 의미를 부여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지금부터 저하고 할 일은 일체 필기할 게 하나도 없어요. 무슨 말인지 압니까? 밑줄 치고 슬러시 치고 끊어 읽고 동그라미 치고 세모 치고 이거밖에 없어. 다른 말로 바꿔볼게. 니네 수능 시험장 들어가서 시에다가 뭐 쓸 거야? 안 쓸 거잖아. 쓸 시간도 없고 쓸 필요도 없어. 무슨 말인지 이해 가요? 그냥 이렇게 보세요. 자, 이제부터 30분밖에 안 남았지만 30분 동안 이렇게 편안하게 봐. 아, 이렇게 읽네. 아, 이렇게 넣네. 아, 이렇게 푸네. 무슨 말인지 이해 가요, 여러분? 그걸 그대로 가져가서 아시겠죠? 집에 가셔서 매일매일 다음 주 토요일까지 매일매일 3세트씩만 연습해봐. 그러면 금요일쯤 되면 니네 현대시 가지고 놀 수 있어. 제발 모르는 시간 나왔으면 좋겠다. 이럴 수도 있어. 왜? 몰라야지 다른 애들, 그러면 몰라야지 좋아. 알겠지? 이해돼? 자, 한번 해볼게. 자, 가시, 자화성, 나시, 선재리, 아나나, 다시, 그나무, 아시 하나도 없다. 아이고, 그랬구나. 됐어? 자, 그 다음 문제를 찾았더니 14번의 보기가 보여. 자, 14번의 보기 읽을게. 자화상은 1941년 문후에는 우물 속의 자상화라는 제목으로 게재됐는데 이 제목에서 우물과 그림이 부각되어 있다. 상징적인 관점에서 볼 때 우물은 자신의 모습을 투영해 볼 수 있는 삶을 밑줄. 하늘을 향해 열려있는 동굴 밑줄. 그 원형인 모태를 떠올리게 하는 공간 밑줄. 아, 그러면 이 우물은 이렇게 세 가지를 하는구나. 자기 모습도 투영해보고
하늘을 향해서 열려도 있고 동굴의 원형인 모태를 떠올리게도 하는구나. 이 점에서 보면 이 점에서 보면이야. 자, 쌤 보자. 이 점에서 보면 이 세 가지 점에서 보면 맞지? 자, 그럼 세 가지를 하나로 뭐 하고 있어? 묶어주고 있구나. 그렇지. 이 시에서 우물 속에 자상하는 밑줄 자신의 존재에 대한 화자의 인식과 태도. 밑줄 쫙 돌립니다. 답 나왔다 얘들아. 자, 보기에서 주제 나왔다. 자, 얘들아, 첫 번째 시의 주제가 뭐라고? 우물을 통해서 뭘 보고 있는 거라고? 자신의 존재에 대해서 인식하고 태도가 드러나는 시래. 됐지? 자, 그럼 이 상태에서 이제 왼쪽씩 갈게. 자화상 누굴까? 자신. 산모퉁이를 돌아 농가 외딴 우물 홀로 찾아가 가만히 들여다봅니다. 우물 속에 달도 있고 구름도 있고 하늘도 있고 파란 바람이 분대. 파란 바람인데 무슨 바람? 파란 바람. 그럼 이거 긍정 같아, 부정 같아? 긍정이네. 난 파란 바람에 동그라미 칠 것 같아. 자, 그런데 우물 속에 달도 있고 구름도 있고 하늘도 있고 파란 바람이 있는데 나열됐지. 나열됐으므로 이것이 가지고 있는 이미지는 같을 거야. 맞아? 그래서 난 얘들 다 동그라미 쳐줄래. 자, 내가 하고 있는 거 보여? 자, 얘들아, 내가 하는 거 보는 거야, 그냥. 알겠지? 선생님 봐. 이 시 나와, 안 나와? 절대 안 나와. 절대 안 나와. 절대 안 나와. 이 시 안 나오는 시야. 알겠어? 왜? 나왔으니까. 알겠니? 자, 계속 간다. 그리고 사나이가 있어. 누구겠니? 나겠지. 어쩐지 그 사나이가 미워졌대요. 미워져야 난 세모 칠 거야. 돌아가다 생각하니 그 사나이가 가엾어진데 밑줄 칠 거야. 돌아가서 보니까 그대로이지. 당연하지. 우물 속을 들여다보면 지가 또 있겠지. 다시 그 사나이가 미워졌대 세모 칠 거야. 그러더니 다시 그리워진대 밑줄 칠 거야. 우물 속에 달이 있고 구름 있고 하늘 있고 파란 바람 있고 사나이가 있대. 됐니? 자, 그러면 자기 자신의 모습에 대한 인식과 태도 뭐하기도 하고 밉기도 하고 뭐하기도 하고 가엾기도 하고 뭐하기도 하고 그립기도 하다. 맞습니까? 자, 얘들아, 감상한다. 보이는 대로 푼다. 보이는 대로 푼다. 잊지 마세요. 보이는 대로 푼다. 자, 그럼 그 뒤로 이제 선택지 갑니다. 1년에서 외딴 홀로 가만히를 들여다봅니다. 보아. 끊어보세요. 이미 푼 문제인 거 알아요? 체크하는 겁니다. 우물은 화자의 모습을 투영해 볼 수 있는 공간. 괜찮습니까? 네. 이연에서 우물 속에 들어있는 자연은 하늘을 향해 열려있는 우물 속의 그림으로 화자가 지향하는 것이다. 그럼 지향은 긍정, 부정? 긍정. 긍정이야. 지향은 부정이야. 자, 모르는 친구는 지금 챙겨. 지향은 긍정이야. 지향은 부정이야. 알겠니? 모르는 사람은 지금 챙겨. 얘들아, 흡연은 지향해야 돼? 지양해야 돼? 지양해야 돼. 알겠니? 음주는 지향해야 돼? 지양해야 돼? 지향하고 싶어, 나는. 근데 지양하라고 하더라. 알겠니? 그럼 얘들아, 인생을 사는데 술도 한 잔씩 하고 그래야지. 그러다가 간경화 걸려 죽는 거야. 자, 간암 걸리고 그러는 거야. 자, 3번 보자. 3년에서 5년 한 사나이에 대한 화자의 반응으로 보아. 끊어보자. 화자는 자신을 뭐하고 있대? 성찰. 와, 얘들아, 배운 단어 나왔다. 그지? 자, 성찰이 뭐라 했어? 반성이나 깨달음. 맞습니까, 여러분? 거기 보면 가엾어진다라는 말, 미워진다라는 말, 여러분 성찰이라는 말로 쓸 수 있겠죠? 맞나요? 네. 4번. 자연과 사나이가 함께 나타나는 것은 끊어. 우물 속의 자상화를 들여다보는 화자의 존재 탐구가 끝났다. 존재 탐구 끝났다. 밑줄 쫙 돌립니다. 여러분, 보기에서는 존재 탐구를 했다고 했지 존재 탐구가 끝났다고 말한 적 없습니다. 뭐한 대로 풀어라? 보이는 대로. 알겠니? 5번. 6년에서 추억처럼에는 끊어. 고향과 같은 모태적 공간을 통해서 끊어. 자신을 바라보며 화자의 태도가 내포되겠다. 자신을 바라보는 화자의 태도를 나타내는 게 이 시라고요. 맞습니까? 정답은 몇 번? 4번. 문제 없죠? 자, 이제 13번으로 갑니다. 왜 13번으로 갑니까? 13번은 가가 포함되니까. 자, 어떻게 풀고 있는지 모습 보이지? 자, 1번부터 간다. 대상의 현재 상황에 대한 끊어. 화자의 비판적 태도가 드러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대상의 현재 상황을 비판하고 있어요? 대상을 비판하고 있어요? 대상을 비판하고 있어요. 말장난 치는 거 아시겠어요?
됐습니까? 네, 2번. 대상의 미래에 대한 끊어, 화자의 낙관적인 전망. 여러분, 미래에 대한 이야기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대상과 일체가 되려는 끊어, 화자의 의지 없어요. 알겠죠? 4번. 대상을 딱하게 여기는 끊어, 화자의 마음. 딱하게 여기는 찾아봅시다. 딱하게 여기는 보이는 대로 푸는 거예요. 딱하게 여기는 가엾어집니다. 5번. 대상에 대한 화자의 대결의지 있어요? 없어요. 자, 이런 공통점 문제는 좋은 문제야, 안 좋은 문제야? 이런 건 안 좋은 거예요. 시 하나만 해도 답 나오잖아. 맞나요? 자, 근데 여러분 잠깐만요. 여태까지 여러분이 선택지에 나오는 문장을 그냥 눈으로 봤다면 지금부터는 반드시 지금처럼 끊어서 보세요. 끊어봐야 어디가 잘못되는지 발견할 수 있어요. 알겠죠? 자, 그럼 이 상태에서 이제 나시 갑니다. 나시에 해당하는 문제를 풀려고 했더니 나시에 해당하는 건 없어요. 맞죠? 보기가. 맞나요? 자, 그럼 바로 그 상태에서 A와 B에 해당하는 표현상 특징 문제 찾아봅니다. 15번. 맞습니까? 자, 1번부터 갑니다. 대조를 통해 끊어. 주제의식을 강조하고 있다. 나오죠? 질문 던질게요, 여러분. 선생님 봅시다. 대조는 강조 효과가 있는 거 맞습니까? 틀립니까? 맞죠? 대조만 있다면 그건 강조예요. 내 말 이해됩니까, 여러분? 그럼 일단 대조만 찾아봅시다. A의 대조 찾아볼게요. A의 대조. 네, A는 대조가 없습니다. 맞습니까, 여러분? A의 대조가 없다는 건 어디에 대조가 있다는 말도 될까? B의 대조가 있을 가능성도 있다는 거야, 얘들아. 확인 사살을 하고 싶다 이러면 B를 갖다 보라고. 이해돼? 근데 물어보자. 시험 시간에는 A의 대조가 없어. 그럼 치고 넘어가는 거야, 그냥. 확인 사살할 시간 없다고. 이해되지? 근데 내가 시간이 남았어. 아니면 헛갈려. 자, 이럴 땐 A 쪽에 자꾸 머물러 있지 말고 B가 있는지 살펴보라고. 알겠지, 얘들아? 개념 잡히지? 자, 1번 지워지고요. 2번. A는 B와 달리 유사한 구조를 병치하여 끊어. 운율감을 조성한다. 자, 구조부터 보자. 얘들아, 유사한 구조를 병치했다는 건 유사한 구조를 나란히 놨다는 얘기야? 반복했다는 얘기야? 운율감 드러난다는 얘기야. 맞니, 얘들아? 자, 그럼 읽기만 하면 이거 맞는 말, 틀린 말? 맞는 말이야. 이해되지, 얘들아? 어떤 말인지 알겠니? 여기 잠깐 들여다볼게. 여기 좀 봐줘봐. 자, 내가 어떻게 푸는지 봐. 지금 여러분이 책에다가 필기하고 있는 내용은 집에 가서 내가 장담하는데 다시 안 볼 거예요. 알겠지? 지금은 여러분이 저를 계속 꼬라보면서 저 사람이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를 잘 살펴야 돼요. 다시 얘기할게, 얘들아. 잔소리 자꾸 너무 길게 해서 미안해. 뭘 말하고 싶은 거냐면 여러분은 제 수업을 이해하려고 여기에 와 있는 거지 제 수업을 받아 적으려고 여기에 와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럼 제 수업은 언제 받아 적냐면 집에 가셔서 제가 저 동영상을 편집해서 조교 선생님이 올려드리면 그때 보세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지금은 뚫어지게 쳐다보고 이해만 하세요. 아시겠습니까? 이게 제일 중요한 겁니다. 국어는 무슨 역이라고? 사고력, 사고력. 절대 나오지 않는 기출 시험 문제를 가지고, 그죠? 왜? 나왔던 기출 시험지니까. 나왔던 기출 문제를 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분석을 하는 이유는 똑같은 게 또 나올 것이기 때문이야. 맞니? 자, 그럼 물어볼게요. 쌤 보자. 쌤 보자. 앞에가 표현 기법이야. 뒤에는 뭐야? 효과야. 아까 썼던 거 기억나지? 그러면 이 표현 기법과 효과는 반드시 무슨 구조가 맞아야 돼? 인과 구조가 맞아야 되는 거야. 내 말 이해됐지? 자, 그럼 이걸 먼저 따져보는 거야. 유사한 구조를 병치해서 운율감 조성이, 그럼 유사한 구조이 나란히 있으면 당연히 운율감 조성되겠지. 그럼 유사한 구조이 병치됐나 한번 볼까? 자, A 부분에 보면 A 끝에서 두 번째 줄에 추운 방으로 떨어뜨리는 소리하고 남이 아니다. 앞서거니 뒤서거니 의좋은 그 소리하고 남이 아니다. 소리하고 남이 아니다. 소리하고 남이 아니다. 라는 유사한 구조의 문장이 반복되고 있어요. 맞습니까? 자, 그러니까 이건 맞는 말이어서 정답은 2번이 됐던 겁니다. 아까 질문을 통해서 3번 선택지를 설명은 했고요. 4번 선택지, B는 A와 달리 현재 시제라고 되어 있죠. 자, 쌤 봅시다. 현재 시제를 사용하면 현장감을 줄 수 있을까요? 네, 줄 수 있어요. 알겠죠? 그럼 현재 시제를 사용했다는 건 어디 보면 돼요? 빠른 속도로? 서술어만 보면 되겠죠. 맞죠? 자, 먹었다.
과거죠. 먹겠다, 미래죠. 먹는다, 현재죠. 이거 물어보는 거예요, 지금. 대단한 게 아니란 얘기야. 내 말 이해되죠, 여러분? 자, 그럼 B를 보세요, 여러분. B에 보니까 서술어가 어떻게 끝납니까? 발견했지요, 있었지요. 맞습니까, 여러분? 무슨 형입니까? 과거형이죠. 그래서 이거 뭐 한 거죠? 틀린 거죠. 자, 그런데 선생님 보세요. 선생님, 이게 과거 같기도 한데요. 현재 같기도 해요. 어떻게 하면 좋아요, 선생님? 그럼 어디 보라고? A 보라고. 자, A 보세요. 서술어 어떻게 돼 있어요? 지저댄다, 말끝이 들린다. 맞습니까, 여러분? 무슨 시제야? 현재 시제죠. 이것도 현재 시제네? 그럼 이건 틀린 말이지. 개념 잡히죠? 자, 이렇게 세팅으로 간다는 거예요. 개념 잡혔죠? 이래서 15번 문제가 풀렸던 겁니다. 여기까지 이해되셨습니까, 여러분? 됐죠? 자, 그럼 이제 남은 문제 몇 문제? 16번 문제 하나 남았잖아요. 맞아요? 자, 이거 여러분 수능 기출문제예요. 알겠니? 자, 선생님 봐. 선생님 봐. 여러분들 지금까지 나랑 문제 풀면서 시에 대해서 깊이 있게 탐구한 적 있어? 없잖아요. 없잖아. 시는 뭘 읽었는지 몰라도 풀려. 알겠니? 문제 중심으로 가면. 자, 그렇다고 시가 중요하지 않다는 게 아니야. 시도 읽어줄 거야. 자, 어찌됐건 한번 해보자. 그 다음 마지막 16번 문제가 바로 무슨 문제일까, 얘들아? 자, 우리가 말했던 무슨 문제일까? 일치 문제야. 무슨 문제라고? 일치 문제야. 자, 이거 마지막으로 풀면 되는 거야, 이제. 이해되지? 그럼 나시 읽을 때 기역, 니은, 디귿, 리을, 미음을 뭘로 구분해? 긍정과 부정으로 구분하면 되는 거야. 해볼게. 자, 나시부터. 제목 볼게요. 선재리, 아낙네들, 먹방 중 한방 중 개들이 지저대고요. 이게 짖고 저게 짖고 들개 짖고 저가 개가 아주 개판이에요. 자, 언뜻 까요 다요 말끝이 들려요. 밤기러기 드높게 날면서 추운 땅에 떨어뜨리는 소리가 남이 아니래요. 무슨 소리래요? 의 좋은 그 소리래요. 맞습니까, 여러분? 의 좋은에 못 칠 거예요, 여러분. 난 동그라미 칠 거예요. 맞아요, 여러분? 남이 아니에요. 남이 아니라는 건 뭐예요? 우리는 하나다. We are the world. 응? 알겠니? 자, 굳이 해석할 필요 없어. 난 의 좋은 소리에 동그라미 칠 거야. 그 다음 콩밭 김치거리 아쉬울 때 마늘 한 점 이고 가서 군산 묵은장에 가서 팔고 오는 선재리 아낙네들, 팔다 못해 파장더리로 넘기고 오는 아낙네들, 시오리길 한밤중이니. 그럼 여러분 시오리길을 걸어온 거예요. 언제? 한밤중에. 맞습니까, 여러분? 긍정할래요, 부정할래요? 부정할 거죠? 그렇죠. 난 세모 칠 거예요. 이해됐죠, 여러분? 됐죠? 봐봐. 빈 광주리에 가볍지만 빈 배 요기도 못하고 오죽이나 가벼울까 이랬죠, 여러분? 그럼 빈 배에 요기도 못했대. 그럼 물어보자. 장사하느라고 뭐도 못 먹은 거예요? 밥도 못 먹은 거예요. 맞습니까, 여러분? 그럼 이거 좋은 거야, 안 좋은 거야? 난 안 좋은 거 같아. 난 세모 칠 거야. 그래도 이 고생 혼자 하는 게 아니라 못난 백성 못난 아내는 끼리끼리 나누는 고생이라 얼마나 의 좋은 세상이에요. 그럼 이 고생 같이 하니까 괜찮대. 난 뭐 칠 거야? 동그라미 칠 거야. 그들의 말소리에 익숙한지 어느새 개 짖는 소리가 뜸해지고 밤은 내가 밤이다 하고 말하려는 듯 어둠이 눈을 멀뚱거린다. 내 질문 하나만 해보자. 어둠이 눈을 멀뚱거린다. 비춰보자. 어둠이 눈을 멀뚱거린다 이렇게 돼 있지. 자, 얘들아, 어둠이 뭐니? 무생물이지. 근데 어둠이 어떻게 된 거야? 멀뚱, 그지? 무슨 법이야? 화리법. 그렇지. 안 나오면 자살할 뻔해서 나 지금. 이해돼? 자, 이런 식으로 무생물을 생물처럼 표현한단 말이야. 살아있는 것처럼. 이해됐어요, 여러분? 시험과 관계없이. 그러니까 너희들이 이렇게 보면 수사법들이 익숙해지잖아. 그럼 이거 화리법이네. 자꾸 보여, 이런 거. 됐어요? 자, 그럼 우리 여러분 선생님 봅시다. 기억하고 니은 읽으면서 긍정부정 했죠? 표시했는데 무슨 얘기예요? 아낙네들이 장에 가가지고 물건 팔고 들어오다가 배도 밥도 못 먹고 고생했는데 같이 고생해서 괜찮았다 이런 얘기인 것 같아. 맞죠? 자, 이건 얘들아 시 안 배운 사람도 읽어보면 알 수 있지? 자, 그럼 읽어볼게. 자, 16번에 1번부터 군산 묵은장과 선재리 사이의 거리로 끊어 한밤중 십리길과 더불어 끊어 아낙네들이 처한 상황이 구체적으로 나타나는 거 맞습니까? 맞죠. 아낙네들이 처한 상황이 언제예요? 한밤중에 십리길 걸어오는 상황이잖아요. 맞습니까, 여러분? 맞나요? 2번
끼리끼리와 상관되는 것으로 끊어. 공동체적 삶에 공감하는 화자의 태도. 괜찮습니까? 네. 아까 끼리끼리라는 단어 옆에 뭐라고 써 있었어요? 의좋은 한 세상. 그게 니은이잖아. 맞아요, 여러분? 이해되셨어요? 그럼 기억과 니은 무슨 말? 맞는 말이라 판단됩니다. 여기까지 이해되셨죠? 감 잡으셨나요? 네. 자, 그럼 이제 디귿, 리을, 미음 갑니다. 자, 구나무 갈게요. 제목이 뭐예요? 그나무죠. 여기 보세요. 여기 보세요. 그럼 이 시의 주인공이 누구예요? 그나무죠. 뭐 하는 대로 본다? 보이는 대로. 보이는 대로 보는 거야. 알았지? 자, 읽습니다. 한 해의 꽃잎이 며칠 만에 활짝 피었다 진 벚꽃가를 따라가다가 이제 꽃 한 송이 펼쳐들지 못하고 멈칫거리는 늑된 그나무를 발견했대요. 그나무의 밑줄 쫙 돌려놓습니다. 들킨 게 부끄러운지 부끄러운지 밑줄 쫙 돌립니다. 수사법 말해보세요. 나무가 부끄럽대요. 그렇지. 이렇게 막 얘기하는 거야. 이해돼요, 여러분? 시험에 안 나오면 어때? 연습하는 건데. 이해돼요? 여러분들 그 수사법 연습할 때 정말 좋은 게 뭐냐면 여러분 노래 많이 듣죠? 노래 듣다가 노래 들으면서 수사법을 막 얘기하는 거야. 아, 여기서는 의인이군. 여기서는 비유야. 뭐 이렇게 얘기하고 그러면 친구가 멀어집니다. 얼마나 좋아요. 공부하기도 좋고. 자, 농담이야. 그나무 시멘트 계열 한 구석에 비틀린 뿌리 감춰놓고 앞줄 아름드리 그늘 속에 반쯤 숨어 있었지요. 그럼 그나무는 뭐를 못 피운 나무야? 꽃을 못 피운 나무야. 봄은 그 나무에게만 더디고 더뎌서 꽃을 이미 지난 줄도 모르는지 그래도 여느 꽃나무와 다름없이 가지 가득 매달고 있는 멍을 어딘가 안쓰러웠지요. 안쓰러웠죠. 밑줄. 늑된 나무가 비로소 밝혀드는 꽃불 성화 이랬어요. 얘들아. 그럼 늑된 나무는 아직 뭘 피우지 못한 나무? 꽃을 피우지 못한 나무. 근데 그 꽃을 피우지 못한 나무가 꽃불 성화래. 그럼 이제 꽃을 뭐 했다는 걸까? 피고 있다는 얘기 같아. 맞지? 그럼 꽃불 성화는 뭐 칠래? 동그라미 쳐놓을 거야, 나 같으면. 환하게 타오르는 것이므로, 봐봐. 환하게 타오른다고 나오잖아. 맞아요? 자, 여기 봐. 여기 봐. 긍정, 부정 판단하는 거 정말 중요한 거야. 한 번만 다시. 여기 보세요. 긍정이야, 부정이야? 몰라요. 몰라요. 그녀가 나를 살려주었다. 긍정. 그녀가 나에게 칼을 꽂았다. 부정. 무슨 말인지 이해가? 그녀는 전혀 느낌이 없는 거야. 앞뒤를 봐야 느낌을 잡을 수 있다고. 알겠지? 자, 계속 갑니다. 선생님, 꽃불성화가 왜 긍정인가요? 환하게 타오르는 거니까요. 됐죠? 나도 이미 길이 끝난 줄 까맣게 잊어버리고 한참이나 거기 멈춰 서 있었대. 산에서 내려 두 달 거리 제자리를 찾지 못해 헤매고 다녔던 저 남만한 봄길 물어볼게요. 남만한 봄길 긍정 부정? 난 부정 칠 거야. 왜 부정 칠 거야? 헤매고 다녔던 봄길이니까. 그렇지. 선생님, 전 봄길 좋아요. 그래, 넌 좋겠지. 근데 수능은 안 좋아해. 알겠니? 오케이. 저기까지 이해됐습니까, 여러분? 자, 그 다음 나도 병든 그 나무 곁에서 썽거렸죠. 이봉 가기 전에 나무는 푸릇한 잎새 매달까요? 무거운 청록으로 여름도 지치고 말면 불타는 소신공양 틈새 가난한 소지인데 소지가 뭐래? 주석 보니까 부정을 없애고 신에게 소원을 비는 거래. 맞지 얘들아? 그럼 이거 긍정이야 부정이야? 긍정적이라고 봐야지. 맞습니까 여러분? 자, 그럼 디귿 리을 미음 잠깐만 볼게. 디귿 뭘로 쳤어? 긍정. 리을 뭘로 쳤어? 부정. 미음 뭘로 쳤어? 긍정. 자, 그럼 이제 뒤에 선택지 보자. 3번. 늑된 나무가 피어낸 꽃을 성스러운 불에 비유한 것으로 끊어. 늑된 나무에 대한 화자의 기대다. 기대, 긍정, 괜찮아요? 4번. 벚꽃이 흐드러지게 피어나는 봄길로 끊어. 일탈적 삶에 대한 화자의 갈망이다. 여러분, 리을은 긍정이었어요? 부정이었어요? 부정이었어요. 맞습니까? 맞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정답은 몇 번? 4번이 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여러분? 자, 여기 봅시다. 여기 봅시다. 시를
읽고 해석하는 건 얘들아 이제 비밀 하나 알려줄게. 이게 마지막 비밀이거든. 자, 쌤 봐봐. 내 말 잘 들어야 돼. 선생님 말씀은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불안해요. 뭐가 불안해? 선생님 말대로 지문 중심이 아니라 문제 중심으로 자꾸 풀다 보니까 시를 나중에 못 읽으면 어떻게 하지? 진짜 시를 읽고 해석을 못하면 어떡하지? 라는 게 불안해요. 학생들 입장에서 충분히 나올 수 있는 말이에요. 자, 내 말 잘 들어. 이 불안감을 한 방에 해결해 줄게. 자, 봐봐. 문제를 먼저 읽고 또 문제를 풀기 위해서 시를 읽는 과정에서는 시를 내가 반복적으로 읽게 됩니다. 맞습니까? 맞습니까? 자, 그러면 내가 시를 반복적으로 읽는 과정으로 인해서 내가 시를 읽고 독해하는 독해력은 계속해서 향상합니다. 맞습니까? 이제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여러분? 여러분들은 여태까지 어떤 함정에 빠져 있었냐 하면 시를 선생님과 읽고 배워야 독해력이 향상될 거라고 착각하고 있었던 거예요. 아닙니다. 시는 내가 얼마나 반복해서 읽었느냐에 따라서 독해력이 향상되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 중심으로 시를 읽어도 내가 싫어도 시를 읽게 돼요. 그럼 그 시를 읽는 과정에서 뭐가 향상된다고? 독해력. 자, 이제 이걸 보여주려고. 마지막에 얘들아, 이게 제일 중요해. 선생님이 여태까지 했던, 여러분들하고 했던 얘기 중에 이 말이 가장 중요한 말이야. 선생님 말 믿고 한 번만 해봐. 한 번만. 자, 민서야. 22페이지부터 50페이지 사이에서 아무 숫자 하나만 불러줘. 31페이지 펴봐. 31페이지 펴봐. 자, 민서 오빠가 좋은 거 줬어. 오정은의 고향 앞에서라는 시 보이죠? 보이죠? 자, 선생님 보세요. 자, 읽자는 거 아니야. 자, 오른쪽 보기도 안 읽어도 돼. 얘들아, 느낌을 봐야 돼. 뭘 봐야 된다고? 느낌을 봐야 돼, 느낌을. 자, 얘들아, 지금부터 오장원의 고향 앞에서 한 번만 읽어봐. 지금부터 시작. 한 20초 걸렸어, 20초. 자, 그럼 3번 읽는데 몇 초 걸린다는 얘기야? 1분이면 3번 읽는다는 얘기야. 오장원의 고향 앞에서 한 번 읽었지? 자, 이 시 내용 확실히 파악돼, 안 돼? 안 돼요. 이거 파악되면 거짓말이야. 안 돼요? 자, 한 번만 더 소리내서 읽어봅시다. 시작. 아까 첫 번째 읽을 때랑 지금 두 번째 읽을 때랑 안 보였던 거 보이는 게 있어, 없어? 한 개라도 있지. 그게 독해야. 그게 독해력이라니까. 자, 내가 아무리 모르는 시가 나와도 얘들아 3번만 읽잖아? 그러면 이 시가 무슨 내용인지 줄거리 파악이 돼. 나한테 안 배워도. 응? 근데 여러분들이 여태까지 수업의 함정에 뭐에 빠졌냐면 저 사람하고 시를 배워야 이 시를 해석할 수 있다고 잘못 생각하고 있었던 거야. 사실은 그냥 학생들한테 3번만 읽어보세요 하면 80%를 이해하고 나머지 20%만 채워주면 되는 수업을, 내 말 이해돼? 그냥 처음부터 자 얘들아 처음 보는 시지 쌤하고 한번 해보자. 애들은 아무것도 한 게 없는 거야. 이해돼? 그럼 애들은 자기가 독해한 게 아니야. 누가 독해하는 걸 보고 있는 거야? 선생이. 그러니 이게 늘어? 안 늘지. 절대 안 늘어, 절대. 무슨 말인지 이해가 얘들아? 그러면 쌤 보자. 이제부터 시가 독해하는 걸 내가 늘리고 싶어. 그래서 쌤 좀 불안해요. 저 시 독해하는 거 늘리고 싶어요. 그러면 오른쪽에 있는 문제 하나도 풀지 마. 뭐만 읽어? 시만 읽어. 진짜 시만 읽어봐. 내 말 믿고. 시를 5번 읽고 문제 풀어봐. 다 풀려. 진짜라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니 얘들아? 자, 선생님이 여러분한테 마지막으로 주고 싶은 메시지. 자, 쌤 봅시다. 다음 주가 아니라 오늘부터 다음 주에 선생님 만날 때까지 매일매일 시 몇 세트? 3세트. 매일매일 몇 세트? 3세트. 지금 풀었던 이 방식대로 계속 푸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리고 나서 선생님 저 독해력도 늘리고 싶어요. 좀 불안해요. 그 친구 시만 읽으세요. 자, 보기 문제 먼저 읽고 풀었잖아, 원래. 그렇게 하지 말고 시 독해력을 향상시키고 싶잖아. 시를 5번 읽어. 알겠지?
그리고 오른쪽 문제 풀어. 알겠니? 알겠니? 문제풀이 연습하고 싶잖아. 문제 먼저 읽어. 그리고 대입해서 문제 풀어. 내 말 무슨 말인지 알겠니? 어떤 걸 해도 괜찮아. 무슨 말인지 이해 가셨죠? 대신 여러분들 잊지 마셔야 될 것. 시험장에서 시험은 누가 본다? 본인이 하는 거예요. 본인. 여러분이 만약에 앞으로 제 수업을 못 듣는다 하더라도 어떤 수업을 듣든지 간에 시 해석하고 있는 수업이 있으면 그 수업은 반드시 듣지 마세요. 여러분 망치는 거예요. 망치는 거라고. 무슨 말인지 알겠죠, 여러분? 여러분 스스로 할 수 있는 걸 못하게 만드는 거라고. 여러분이 두 발로 걸을 수 있는데 자꾸 안아주면 안 되잖아. 그럼 걔 나중에 다리 병신 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이해가요, 여러분? 두 발로 자꾸 자기가 서야지. 그거 해보라고. 알겠죠? 안 되면 그 다음 선생님한테 물어보면 돼. 아시겠습니까? 이해되셨죠, 여러분? 꼭 하루에 몇 지문씩? 3지문씩. 자, 방법, 선생님 봐봐. 선생님, 전 시의 독해력, 전 시 읽는 게 불안해요. 시 5번 읽고 문제 푸세요. 알겠죠? 근데 시 5번 읽고 문제 풀다가 나중에 시험장에 가면 시 5번 읽고 문제 풀 것 같아? 문제 먼저 읽고 문제 풀 것 같아? 문제 먼저 읽고 문제 풀 것 같지 않니? 그지? 그럼 이제 그 다음에, 아, 이렇게 하니까 진짜 되네? 느낌 오지? 그럼 그 다음에 문제 읽고 문제 풀어. 이해됐지? 근데 저 선생님 말이 맞는 것 같아. 그럼 문제 읽고 문제 풀어. 그러다가 이 시는 내가 좀 이해 좀 하고 싶어. 그럼 5번 읽어. 이해돼요, 여러분? 그러면 다 이해될 수 있어. 그래도 이해가 안 되는 시가 있으면 누굴 찾아와라? 저한테 물어보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자,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